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전일에 이어서 제넥신이 될 것 같고요. 네, 코드 번호는 095700입니다. 네, 그리고 시간은 4월 2일 금요일 네, 3시 52분. 주말을 좀 앞두고 있죠. 이번 주도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이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분들 제가 며칠 동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제넥신을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랑을 한다는 거는 이제 좀 편향된 관점을 좀 볼 수도 있는데 원래부터 좋아했으나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리고 주말에도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항상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어제 뭐 이렇게 좀 지워지긴 했는데, 그 뭐냐, 조금 이게 어제 제가 그 전날 술을 좀 많이 마셔가지고 제가 혀가 꼬이고 막 엄청 피곤해서 피곤한 상태로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퀄리티도 많이 떨어지고 뭐 제가 또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기계처럼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항상 감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아스 전상우님 그리고 나스엘님도 항상 오셔서 네,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 일단 요즘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 재미가 없죠.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장은 그러니까 지수는 좀 올라가는데 지수도 어느 정도 좀 반전해서 좀 올라가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죠. 네, 보시면은 코스피도 어느 정도 추세선을 돌파했고 코스닥은 뭐 돌파한 지 오래죠. 돌파한 지 오래고 근데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주들이 지금 시장 주도를 하기보다는 어제 같은 경우에 뭐 LG전자가 좀 시장을 주도했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주들이 조금 주도를 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약바이오주들은 좀 안 가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재미없다라고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고, 저 역시도 결국에는 주가 분석을 좀 집중적으로 하는데 변동성이 없다 보니까 저도 약간 따분한 흐름입니다. 근데 이게 제넥신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거의 정말 큰 굵직굵직한 제약바이오들을 제가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안 움직이다 보니까 좀 답답한 흐름이 전개는 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재미없겠지만, 어, 일단 뭐 어느 순간이 되면 또 갈 때 되면 정말 또 미친 듯이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제약바이오를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점은 재미없을 땐 정말 재미없는데 갈 때는 어느 종목들보다 화려하게 가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떡밥은 주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일단 뉴스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뭐 4차 유행 위태로운 상황이다. 정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행 아닌지 걱정. 좀 약간 좀 이것 때문에 뭐 제넥신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점이 좀 필요하긴 하죠. 코로나 영향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데 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좀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9시 이제서야 이제 10시로 바뀌었는데 또 9시나 8시로 또 바뀌고 그러면은 또 이제 뭐 매장에서 식사를 못 한다라든지 그런 거에 또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이게 너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제넥신을 또 약간 단기적인 모멘텀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백신과 함께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이 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가 재확산 조짐 이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예. 근데 또 이런 뉴스도 또 발견했어요. 제가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를 보다가 그 화이자에서 2차 접종 6개월 뒤에 91.3% 예방이 되고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는 100% 예방이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화이자가 열일을 합니다. 화이자가 일을 좀 못해줘야 좀 제넥신이 좀 올라가 줄 텐데요. 근데 워낙 빅파마다 보니까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꾸준히 나와는 주고 있어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근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조금 뭔가 핵심적으로 탁 쳐주는 역할을 뭔가가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 좀 주가는 재미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툴젠이 이제 코스닥의 이전 상장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툴젠이 제넥신을 최대 주주로 맞이한 이후 코스닥 이전 상장 성사 기대감이 높이고 있다. 안정적인 지배 구조를 구축한 만큼 올해 반기 결산 이후 기업 공개 IPO에 돌입할 예정이고, 제넥신의 최고 재무 책임자를 이사회 멤버로 영입하는 동시에 주요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톡 옵션을 부여하는 상장을 준비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코넥스에 상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반기 결산 이후에 거래소에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는 일정이 유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2014년 코넥스의 상장에 7년째 코스닥 이전 상장을 기다리고 있다. 근데 세 차례 IPO에 나섰지만 고배를 맞았고, 그래도 최근에 조금은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하는 흐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제넥신 하면 툴제는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뭐 예전에 이런 레포트도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죠. 툴젠의 최대 주주로 되면서 신영증권에서 작년 12월 14일에 나왔던 뉴스였는데, 툴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유전자가위죠. 유전자가위인데, 제넥시는 툴젠의 주요 주주와 주식 교환으로 툴젠의 지분 약 15%를 획득하고 100억 원 규모의 툴젠 유상증자로 참여로 최종 16.64%를 소유하면서 세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공시를 했었죠. 이를 위해서 제넥시는 유상증자 585억 원과 유한양으로부터 전환사채 200억 원 발행을 결정을 했다. 네. 그래서 주식교환은 툴젠의 창업자이자 주요 주주인 김진수 박사를 포함하여 미래창조 LB선도기업 투자펀드, KTB 벤처투자조합, IMM 세컨더리 벤처펀드 뭐 이런 제넥신 간의 거래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전환사채 표면 이자 만기 이자는 각각 0%,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네. 그래서 합병 대신 최대 주주 지위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동종 카티 치료제 개발에 도전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유전자 가위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분명히 좀 큰 뭐라 해야 될까요?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섹터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미래의 전망이 좋은 그런 기술이라고 전 얘기를 들어왔거든요. 작년 6월 제넥신과 툴젠은 합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합병 발표 이후 부정적인 주가 흐름에 과도한 주식 매수 청구로 무산이 되었었고, 네, 그 다음에 합병 계획과는 달리 제넥신의 입장에서 큰 지분 희석 없이 툴젠의 경영권을 갖게 되었으며 특허 불확실성을 보다 해소된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래서 툴젠은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이 아닌 기업 가치를 극대화한 코스닥 이전 상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주들의 만족도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특히 제넥신의 사업화와 코스닥 상장 경험 등을 통해 툴젠 가치 제고 측면에서 양사의 시너지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제넥신의 하이브리드 FC 기술과 툴젠의 크리스퍼 기술로 이제 난치병을 치료하는 세포 치료제 및 유전자 치료제 신약 개발을 통해 미래 전략 파이프라인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특히 지난 양사의 합병 간담회에서 제넥신의 서영철 회장이 발표한 유전자 교정 기술을 도입한 동종 유래 카티 세포 치료제 개발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가 어디에서 들었던 부분에 카티가 진짜 뭐 몇억 원, 몇십억 원 이렇게 한다라고 한번 들었었던 적이 있는데, 제넥신의 SCM 생명과학과 공동 투자한 코이뮨을 활용하여 기존 동종 카티 치료제 파이프라인 CIK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치료제 역량을 기반으로, 여기서 정말 좀 의미 있는 완전 간회라는 소식이 나왔었죠. 여기서 몇 명이었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명이 이제 완전 간회 소식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그때 SCM 생명과학이 상당히 날아갔었어요, 주가가. 네, 근데 그러니까 지분 가치가 조금 더 높은 것뿐인데 SCM은 날아가고 제넥신은 약간 조용한 부분들이 있었죠. 카티 치료제 개발이 보다 현실화되었고, 제넥신은 지속형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업으로 시작하여 면역 항암제에 이어 카티 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가위에 대한 원천 특허를 보유한 국내 대표 기업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게 툴젠. 지금 미국 특허 등록 순항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1999년 서울대 화학부 김진수 교수가 창업을 했고, 1세대 ZFN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하여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2세대 탈렌이라고 있나요? 네.
TALLEN 기술을 최근 각광받는 3세대 유전자 가위 RNA 특허 및 기술 보유를 하고 있다. 네. 유전자 갑이란 특정 유전 정보를 제거하거나 외부 유전자를 정해진 위치에 삽입하여 몸속의 유전 정보를 바꿀 수 있는 유전자 교정의 핵심 기술이고, 특히 유전자 치료제 중에서도 난치성 질환 및 유전성 질환에 대한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에 적용될 기술로 기대되는 분야다. 예. 그래서 툴제는 원천 기술인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해서 분할 특허 전략으로 미국 특허 등록을 추진 중에 있다. 예. 그래서 네. 현재 전 세계 유전자 가위 원천 기술 특허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와 보르드 연구소, 툴젠 등이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박테리아 등 원핵 세포 대상 하버드대와 MIT가 주축인 브로드 연구소, 그리고 툴젠은 동물과 식물의 진핵 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각 특허 간 저촉 심사 등의 이슈가 있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전자 가위를 제가 좀 알면은 더 재밌게 설명을 할 텐데, 제가 진짜 분명히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게 좀 설명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음, 또 뭐가 있었는데, 네. 그리고 여기 이것도 있었죠. 네. EPOGX-E4 국내 임상 3상 승인. 네, 이게 어제 나왔던 뉴스였는데, 어제 이거를 얘기를 하지 못했더라고요. 네. GX-E4에 대한 임상 3상 시험 계획 IND를 받았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어제 얘기했나? 어제 제가 약간 뭔가 몽환적으로 리뷰를 해서 그런지 기억이 안 나는데, GX-E4는 제넥신의 항체 융합 기술 플랫폼인 HYFC를 활용한 지속형 EPO다. 기존 제품 대비 체내에서 약효가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든 네, 어제 얘기했네요, 제가. 계량 바이오시냐? 네. 그래서 월 1회 투약으로 기존의 주 1회 투약 제품 대비 환자의 편의성은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네. 네, 아무튼, 제넥신, 주가를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할 말이 없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기업이 틈틈이 나오는 어떤 모멘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 저점이 깨질 것인가, 아니면 깨지지 않고 올라갈 것인가. 깨지더라도 반등은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렇죠. 약간, 느낌이. 예. 분위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그냥 특징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점이 나오면 반등을 주고 저점이 나오면 반등을 준다. 근데 저점이 깨져도 반등은 더 크게 나온다. 저점이 깨지면 또 반등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 깨지더라도 반등은 바로 즉각적으로 이런 자리가 형성이 될 수도 있죠.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평선이 많이 내려와 주고 있죠, 지금 현재. 여기를 어떻게 맞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60일선이 이렇게 돌아나가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정배열이 되는 시장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주봉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완성이 되는데, 음봉 마감했네요. 네. 월봉, 주봉. 네. 아직까지는 계단식 하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네. 실제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죠. 약간 이런 계단 느낌인데, 계단이 부셔져야면은 이런 식으로 또 계단식 상승이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좀 기다리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 제넥신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무료 추천 종목, 네,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적혀 있죠. 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월 29일, 3월 26일, 네,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어제 거였군요. 네, 여기죠. 네, 네.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KPS 현재가 16,9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6,4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갔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